코로나 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하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차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지역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 대구 경북 코로나19 해당 및 조치사항, 대구 경북 지원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월 21일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156명이며 16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습니다. 31번 환자가 발견된 이후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속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었던 경로를 찾아내었고, 대구와 경북 청도에서 다수의 확진 환자들을 발견하며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지역에서도 역학적 연관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확진 환자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생한 확진 환자들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접촉자를 찾아 격리하고 확진된 환자들은 격리치료병상에 입원시키는 등 감염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특별 방역 대책에 대해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며 방역 대책을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 우선 추가적인 전염 방지를 위해 관련 종교단체의 교인 약 9,000명 전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을 격리 담당자로 배정하여 철저하게 격리 관리를 할 예정이며, 해당 종교단체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중으로 자체적으로 행동수칙 준수, 격리 점검 등을 도울 예정입니다. 격리 해제 전까지 이들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우선 유증상자, 접촉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 진단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검사 인력도 보강하여 공중보건의사 24명을 추가 배치한 상태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구 지역에 입원 중인 폐렴 환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새로 입원하는 폐렴 환자에 대해서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역 내 방역관리도 강화하여 당분간 불효불급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연기하도록 권고하였고,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개학도 연기하였습니다. 확진 환자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 대학병원의 신축병동을 긴급 승인하여 확진 환자를 수용하고, 대구 의료원 등 전담병원 지정을 통해 추가 환자를 대비한 가용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의 가용병상을 활용 협력과 중앙에서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국군대전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 활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남병원의 환자, 종사자 등 500여 명의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정신병동에 있던 입원 환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을 확인하고 국립부곡정신병원으로 전원하여 안정적으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확진 환자들의 가족, 접촉자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접촉자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격리하여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통제하겠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국민들께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적각대응팀,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현장대응팀 등 방역당국이 현지에 파견되어
대구시, 경상북도와 함께 힘을 모아 감염 전파 현장을 통제해 나가는 중입니다.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도 구성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국민들께서도 지나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방역당국의 지시에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청도, 서울 등에서 지역사회 환자 발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해유입이라는 위험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해외 유입과 역학적 연관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는 현재의 방역 체계를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경하고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검역을 강화하고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노력은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전파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 대응 체계를 병행하여 구축할 것으로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초기 증상이 기침, 발열 등으로 시작하여 감기와 유사하고 초기에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는 빠른 편이나 치명률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방역 체계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방향은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19를 조기에 발견하여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경증 상태에서 환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이미 개정하였고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진단을 위해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와 진단검사 기관을 확대하고 검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공중보건의사를 전환 배치하는 등 진단검사 역량을 1일 1만 건 이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 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한편 대상 기간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선별진료소가 멀어 검사가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진료소를 운영하고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상으로 이동 검체 채취팀을 구성해 이분들을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로 인해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폐렴 증세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격리실에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코로나19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화되기 전에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렴 환자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경우에도 사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중증 환자들이 집중된 중환자실의 감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응급실도 호흡기 증상 등 의심 환자에 대하여 진입 전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여 응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병의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시행하겠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지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동네 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호흡기 발열 환자와 그 외 환자 간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국민안심병원도 함께 도입합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입니다. 다른 중증 질환으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도 감염의 위험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신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특별히 더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폐렴 환자가 발생한 경우 우선 격리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사를 하겠습니다. 면회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입구에서의 발열 검사, 입장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입원 병상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외에도 공공과 민간 병원의 음압병실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증 환자 치료와 유증상자 격리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도 지역별로 지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기관이 손실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중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일부를 먼저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진료 때문에 의료기관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개개인이 동참해 주셔야 코로나19의 지역 전파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는 경우 병원을 바로 찾아가기보다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먼저 상담을 해주시고 병문안 등 병원을 방문하는 일은 최소화해 주십시오. 이러한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하나하나 실천된다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에 종합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예정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관련 질의는 14시 브리핑 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추후에 언론 대응팀으로 해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네,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배석자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네, 지금 거의 한 7분 정도가 드셨는데요. 그냥 첫 번째 자리부터 순서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기자님. 예, 저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먼저 유입 봉쇄에서 국내 확산 방지로의 전환이 이제 방역의 실패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제 입장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을 한 것에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이게 법에 근거가 없어서 어떤 게 달라지는지 지금 많이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재정 지원이나 인력 지원 같은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안심병원은 전국에 몇 곳 지정하실 것인지 이게 골고루 분배가 되는 것인지 뭐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제 유행이 어디까지 할 것으로 보고 있나 신종플루 같은 상황 어제 중앙임상 TF에서 그런 거 얘기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전국에 일주일에 9,000명씩 확진자 나오던 시절인데 그런 상황도 상정해서 병실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유입 봉쇄에서 지역 전파를 이렇게 줄이는 쪽으로 전환한 것은 저희들은 이것은 애초에 유입 봉쇄에 역점을 두는 시기에도 이미 지역 전파가 어느 시기에 가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었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이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입을 봉쇄하는 그런 방역 대책을 뭐 버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동시에 병행해가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접국에
여전히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부터 유입되는 인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두 번째 펴고 있는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한 감염 대책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입 봉쇄를 하는 그 기존의 정책을 뭐 버리거나 소홀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특별 감염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설정한 것은 대개 지역 전파가 시작될 때 뭐 소수의 사례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어제 그리고 오늘 며칠에 걸쳐서 대구와 청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또 특정 종교인 단체를 중심으로 예상 밖으로 아주 많은 수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특별히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들이 협심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조기에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역을 설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감염병 예방법상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병 예방법이 전체적인 국가 재난안전대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 보면 특별재난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응용을 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맞춰서 그 개념을 설정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정한 목적은 대구와 청도 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과 대응 방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적 수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우리 배석자들 답변을 주실 것이고요. 유행기간에 대한 예측은 아직은 그런 것을 예측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이제 부분적인 지역 감염이 시작된 시기이고 이것을 적어도 어느 정도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이것이 더 확대될 것인지 아니면 축소될 것인지는 향후 한 열흘 정도는 더 두고 보고 기간을 좀 더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 방역 총괄반을 맡고 있는 윤토입니다. 그 안심병원은 저희가 병원 협회랑 최근에 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미 병원 협회와 이제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다만 개수와 관련되어서는 이것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의료기관 또는 병원에서 했던 자율적인 그러한 어떤 준비들이 상당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제시를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외래를 중심으로 하는 동선을 호흡기 환자만 이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병원들이 하나의 유형이 있고요. 또 다른 유형은 외래부터 입원까지 전체의 동선을 호흡기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2015년 메르스 때도 국민안심병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병원협회와 같이 협조해서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떤 신속하게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아마 개수가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수가 보상이라는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이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줄에서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제 기준에서 오른쪽 기자님부터 두 분 이렇게 연달아 하시는 걸로 할 텐데 다만 질문 숫자는 2개 이내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TV조선 이유진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논의가 오늘 확대 중수본에서 혹시 이루어졌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결론이 났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코로나가 점점 퍼지면서 1차, 2차, 3차까지 이제 의료기관별 분업 체계를 좀 정립을 해달라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 번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것은 우리 총괄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경보의 어떤 그 단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고요. 지역사회 전파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특히 두 지역에서는 아주 급격하게 확진 환자 수가 있기 때문에 위기 단계를 현재 경계 수준에서 심각 단계로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는 그런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가 이제 초기 단계이고 또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비교적 그 지역사회 전파되는 것이 원인이 좀 분명하고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그 역학조사나 방역을 통해서 통제가 좀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질병 자체가 중증도에서 봤을 때 대부분 경증 환자에서 완치가 되고 있고, 특히 지난 우리가 좀 한 20분 가까이 온 분들이 이제 완치가 되셨는데, 그 임상의 그 경험이 이제 축적되면서 경증으로 확진 환자가 발견이 되고 또 그분들에게 치료를 하면은 대개 길어야 3주, 대개 2주 내외를 전후해서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임상 경험과 또 발생하고 있는 빈도수를 봤을 때 여전히 지금은 위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심각이라기보다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기존에 해오던 위기 단계 수준의 방역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하는 것이 결론을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약컨대 지역사회의 전파가 막 시작되는 초기 단계인데 그 원인이 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이 질병의 중증도가 경증에서 대부분 그치고 대부분 3주 이내는 완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 단계보다는 경계 단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 방역 총괄 반장입니다. 의료 전달 체계 1, 2, 3차에 대한 역할 분담을 아마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1차는 1차 의료의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증에 이제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의원급에 이제 찾아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본부 장관님께서 발표를 하셨다시피 전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처방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허용을 해서, 지금까지는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인데 그것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서 의원급에서 상담이라는 부분들, 그러면 처방을 통해서 직접 오지 않더라 하더라도 좀 자기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제 2차 병원은 주로 이제 경증의 이제 환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고, 3차는 중증의 환자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준비들을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압병상과 관련되어서도 국가지정 치료음압병상 같은 경우는 중증의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격리 치료를 하게 되고, 그의 2차 병원의 어떤 감염병 지정병원 같은 경우는 경증의 환자들을 격리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달 체계와 관련되어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시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기자님. 네. 네, SBS 김영래입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 일단 오늘 대구시에서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음압병실을 1인 1실 수용해서 일반 병실 다인 1실 수용 체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대구 지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걸 허용을 한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로 지금 서울과 경기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신천지교회 폐쇄나 아니면 전수조사 이런 그 대책들을 이제 지자체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혹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조치 시행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는 먼저 답변 주십시오. 지금 이제 병상이 많이 이제 부족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병실 같은 경우는 4인실 같은 병실은 한 사람만 이제 그러니까 4개의 병상이 있지만은 한 병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제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대구나 경북과 같은 이렇게 다수의 환자들이 짧은 시간 내에 나오는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환자들을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4인실 같은 경우도 코호트 격리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4인실이 같은 환자들이 머물게 되면 그것은 서로의 어떤 노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없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한시적으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하게 되고, 이것이 만약 이제 다른 데도 그러한 사항들이 벌어지게 되고 병상이 부족을 하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적용을 합니다. 이것은 뭐 어떤 별도의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 저희가 미리부터 이러한 병상이 부족하면 코호트 격리 병상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대책인데요. 지금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는 일단 대구와 청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그 확진 환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천지 교단과 협력하여서 명단을 파악을 하고
그분들에게 전수 확진 검사를 하는 그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도 전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미 자가에 머물고 예배는 더 이상 와서 보지 말고 자가 예배를 보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줄에서 기자님 한 분 손을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기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KBS 홍진아입니다. 저도 질문 2개 드릴 텐데요. 그 지금 대남병원에 입원 환자가 300명이 넘고 직원 수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병원은 이제 자체 코호트 격리 조치에 들어가는지 좀 궁금하고요. 2번째 질문은 그 어제 임상위원회에서 중증 환자만 음압실 이용하도록 분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음압실이 아니라 일반 병실에 입원해도 치료가 가능한지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네. 일단 청도 대남병원은 현재 환자 분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신질환자와 그다음에 일반 환자들이 같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일단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국립정신병원, 특히 이제 부곡정신병원으로 일단 이송을 이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일반 병상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음압 격리 병상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은 경증의 환자 같은 경우는 꼭 음압 격리 병상이 들어가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인실에 해서 예컨대 이동형 음압 장치를 설치를 하든지, 그리고 이동형 음압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1인실에 어떤 한기 조건을 갖추게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줄 이후로 질문을 받겠는데요. 네, 죄송한데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3분까지 더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입니다. 그 31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이든 뭐 신천지나 청도병원이 슈퍼 전파 장소이든 이 문제의 본질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전염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 1차적으로는 중국에서 들어온 누군가와 접촉해 감염됐을 개연성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 아니면은 최소한 입국하는 중국인들에 대해 지금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2번째는 이 중국인 유학생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각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줬지만 그 기숙사 부족이랑 예산 부담, 관리 책임까지 대학들이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창문을 열어놨고 모기를 잡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겨울이라서 아마 모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인이라든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상당히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뭐 질문하신 기자분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있기 전에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 들어오던 입국자 수가 지금 4,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0명 안에도 1,000명 가량 우리 내국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생했던 그 환자들의 그 발생 원인을, 감염 요인들을 보면은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감염을 준 경우도 있지만 중국을 다녀온 내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우리 내국인까지도 다 차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필연적 사실인데,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특정한 국가의 특정한 사람들만 제한하는 것은 감염 차원에서 그렇게 반드시 옳은 것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여전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입국자들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특별 입국 절차를 밟게 하고, 들어오고 난 뒤는 14일간의 또 자가 앱을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좀 더 효과적이면서 능동적인 그런 출입국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특별히 좀 대책을 만들어서 각 해당 그 대학들하고 부단하게 좀 대화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개선을 하고 더 나은 대책을 찾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께서 직접 나서셔서 현장도 방문하시고 관련 그 대학 총장님들 만나서 교육부가 제시했던 중국 유학생들의 귀국 후에 조치 방안들이 뭐가 부족한지 뭘 더 보완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좀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더 나은 대책들이 실제로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네, 저 CBS 김영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신천지 관련해서 지금 31번 환자가 이동력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청도에 갔던 사실도 숨겨서 GPS 추적으로 알아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협조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책을 보니까 교단 협력을 통해 자발적 자가격리를 교단 차원에서 권고하고 자체 점검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대책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를 격리한다고 했는데, 혹시 병상이 부족하진 않은지 구체적으로 확보한 지자체 병상 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 의료계에서 입원 환자 출입 통제하는 게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족 행사 같은 거 있다고 환자 데려가거나 혹은 뭐 병문 안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통제가 쉽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침 같은 걸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게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총괄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물론 신천지 교단과의 협력 속에서 명단도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독자적인 어떤 증거를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명단 파악이라든지 동선 이동 움직임 같은 것을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거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있고 명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신천지 그 교단에서 지금까지 비교적 명단을 제출한다거나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 자료 내지는 도움을 되는 자료로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 독자적인 그 방역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인 불명 폐렴 환자 조사는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요 시행 시기를 저희들이 뭐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이제 하자라는 그런 이제 취지였었고요.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이 이미 입원해 있어서 그 안에서 있던 전파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별도의 어떤 뭐 병상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 폐렴 환자에 대해서 원인이 파악되지 못하는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어떤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안내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의료기관마다 일단 조치 부분들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더 이제 분명한 그러한 이제 가이드라인, 특히 이제 면회 제한을 어떻게 하고 사전에 뭐 등록하지 않으면 면회를 좀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내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JTBC 기자님. 네. 네, JTBC 배양진입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 대학병원 신축병동 긴급 승인 관련해서 간단한 건데요. 이 신축병동 긴급 승인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승인이 어느 정도 단계에 진행이 된 건지, 총 몇 병상 정도가 나오는지 요거 사실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그 위기경보 단계 관련인데요. 지금 오늘만 해도 전국 여러 곳에 사실 확진 환자가 새로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전국적 확산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있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이게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 단계를 선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우리 총괄반한테 해드릴 거고요.
위기 경고 단계는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구와 청도에서 다수의 신규 확진 환자가 짧은 기간에 나타나고 있고 또 몇몇 다른 지역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확진 환자가 새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전파 경로가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특정 다수 지역에서 원인을 모르게 만약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위기 경보를 좀 더 상향할 필요성이 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그런 구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심각 단계까지 갈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질병의 중증도라든지 위중도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개 2주 이내에 완치가 되고 길어야 3주 정도면 치료를 받으면 다 지금 완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상태인 경계 단계를 유지하면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집중 치료하는 그 전략이 오히려 더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더 이상 개선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국적 확산의 징후는 아직 없다고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예, 아직 전국적 확산의 단계는 아니고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초기 단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전국적 확산의 징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그리고 그러한 그 환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을 때 그리고 다수의 인원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이제 전국적 확산을 보는 객관적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질의하셨던 그 병원은 지금 이제 대구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아마 아침에 브리핑을 대구시장께서 하셨는데 계명대 동산병원이 이제 있습니다. 총 117병상인데 병실로 따지면 63개 병실이 있고요. 이제 이것으로도 사실상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구 의료원을 일단 전체를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활용할 계획들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도 신축 병동들이 있잖아요. 이것들도 긴급 승인을 하실 계획이 검토 중이신가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국군 대전병원하고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은 일단 전담병원으로 일단 지정을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추가적인 이제 신축 병원들이 몇 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14시 예정돼 있으니 그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들도 이렇게 지역 감염이 어느 시기인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병상이라든지 의료인력 그런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 지역 감염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좀 큰 수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이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답변 과정에서 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질병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체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전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으로서 참 대처하기 힘든 그런 질환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위중도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의료진들이 아주 잘 대비를 하고 있고 지난 한 달간 기간을 지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의료진들 사이에서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축적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지식이 축적되고 있어서 설사 어떤 분들이 감염이 되시더라도 바로 확진이 되면은 그로부터 2주 내지 3주 이내, 길어도 3주 이내는 기저질환이 없는 한, 심각한 기저질환이 없는 한 다 좀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전파력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지나친 불안은 사실 불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위생수칙을 지키시면서 의심될 때는 확진을 받아서 치료에 들어가면은 빠른 시간 안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같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